정답이니까 화면 멈춰놓고 채점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이 설명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운맛 좀 보셨나요? 네. 1번 이 문제, 그리고 2번이 한 컬럼에 안 들어와서 이쪽에 넣었습니다. 2번 이 문제, 그리고 3번이 이 문제, 마지막으로 4번이 이 문제. 혹시 모니터로 푸실 분들은 정지시켜 놓고 푸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제랑 똑같은 유형이에요. 똑같은 유형인데 뭐냐면 여기 면이 경사지어 있다. 그래서 경사지어 있으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다행히 이제 숫자를 안 넣었습니다. 숫자 넣으면 이제 막 루트 막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나오고, 보시면은 꼭 문제에서 주어진 이 변수들로 답을 쓰셔야 됩니다. 막 수직항력 이런 거 답 쓰시면은 그냥 감점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동차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없을 때,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자동차의 속력을 구하라가 문제인데, 어떻게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아주 절묘한 속도가 되면은 정말 수직항력이 미는 힘만으로도 얘가 등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등가속도 아닌가,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묻는 겁니다. 문제에서 뭐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랑 문제, 물리 문제랑은 좀 다르니까 물론 그런 거 의심하지 마시고, 각도를 좀 작게 잡아 주셔야 좋아요. 이렇게 좀 작게 잡아 주셔야 좋고, 검정색으로 할까? 빨간색? 자, 물체 작용 힘이 뭐다? 중력이랑 뭐밖에 없다? 수직항력 두 개밖에 없을 때. 수직항력 저는 저 평소대로 대문자로 적겠습니다. 그럴 때 수직항력 성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 각도 막 헷갈려 하는데, 각도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각도를 얘를 좀 작게 잡았잖아요. 제가 한 15도 정도로 작게 그렸기 때문에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어요. 짧은 건 뭐겠어요? 짧은 건 사인이에요. 그냥 각도를 여기 이렇게 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긴 건 뭐겠어요? 긴 건 코사인이에요. 왜 그렇죠? 사인 0도가 0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사인 10도는 뭐겠어요? 작겠지. 그러니까 짧은 게 사인, 긴 게 코사인.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각도 뭐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지 막 닮은 비 하고 있지 마세요. 시간 없습니다. 탄젠트 안 나야 할 수 있는데, 항상 힘 분해할 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더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분해할 때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나옵니다. 얘가 사인, 코사인 이런 식으로. 각도가 뭐 여기로 되든 여기로 되든 뭐 어디로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인, 코사인으로 나오니까 힘 분해할 때 45도로 그리지 마시고, 그림 일부러 이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보다 옆에 하나 더 그려서 각도를 작게 그리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힘의 평형 어떻나요? 힘의 평형. 자, 그러니까 이 수직항력은 지워버립시다.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지우고 이제 파란색이랑 이 빨간색 이렇게만 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y 성분의 이제 힘의 평형 어떻게 되나요? n 코사인 세타가 mg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아래 적을까요? 이런 게 되지. 조금씩 발전하는. 그리고 이게 원운동을 했으니까 어쨌든 구심 방향에 힘이 분명히 있을 텐데, 보시면은 어쨌든 마찰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수직항력 얘밖에 구심력 역할을 할 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그겁니다. 구심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FR이 나가는 방향인데 왜 이쪽 방향으로 쓰시나 할 수 있는데, 이제 물리학과에서 항상 좌표계 설정할 때 항상 나가는 방향 플러스 R로 하는데, 일반 물리에서는 몰라도 되고, 구심력이 항상 안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항상 방향은 제가 이 구심 방향일 때 플러스로 씁니다. 또 헷갈릴까봐.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마이너스 R 방향 마이너스 R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막 계속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정석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구심력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하면 보기가 안 좋잖아. 그래서 그냥 저는 바로 이렇게 그냥 구심 방향이라고 R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쪽이 플러스 R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대 감점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답이 맞으면 감점 절대 안 합니다. 채점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런 거 써있기만 해도 감점 안 해요. 답이 맞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를 좀 일로 옮긴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요? NN이 약분되네요. 네, NN이 이렇게 약분되고요. MM도 약분되고, 좋다. N도 약분되고, M도 약분되고, 아주 좋네요. 답은 뭐다, 그러면은? 자, 탄젠트 세타가 RG V제곱. 문제에서 묻는 게 뭐죠? 이 V제곱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V가 뭐다? 마찰력 없을 때 V니까 우리가 원하는 속도 맞습니다. 답은 뭐다? V는 RG, 루트 RG, 탄젠트 세타.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자, B가 조금 어려운데 항상 얘기했듯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나 또는 정지 마찰력 같은 경우 이제 방향이 좀 사람이 물리적인 감각이나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물체가 이 차가 이 속도보다 지금 아까 구간 이 속도보다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더 빨라지면 어쨌든 이 R자임이 지금 보시면은 구심방향 R자임 항상 속도 제고에 비례하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결과가 항상 그렇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빨라졌다는 것은 안쪽 방향으로 힘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강해질 힘이 없거든요. 뭐가 어떻게 된다? 결국 마찰력이 결국 이 속도보다 더 빨라지게 되면은 안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마찰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가면은 굉장히 마찰력이 안쪽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이 차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이 구심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꾸 원심력 이러면서 빨라지면 바깥쪽으로 힘 작용하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자동차에서 본, 이 비관성계에서 본, 그러니까 가속된 계에서 본 힘이고, 원심력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됩니다. 괜히 원심력 얘기하면은 감점하는 채점자도 있습니다. 괜히. 우리는 어디서 본다? 지면에 고정된 계에서 보는 겁니다. 그때는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어쩔 수 없이 구심방향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예, 구심력이 있어야 되니까.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이 없고 안쪽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물체가 가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다 적을게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다시 그립시다. 이때도 어떻게 하면 좋다? 되게 이렇게 각을 얇게 그려주세요. 얇게 10도 정도, 5도 정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생 안 합니다. 일단 어떻게 된다? 제일 만만한 게 일단 중력이 있겠고요. 중력 mg, 수직강력 노멀포스, 수직의 그 노멀의 n입니다. 수직강력이 있겠고, 수직강력을 나눌 수 있겠네요. 아까 나눈 거 기억나나요? 어떻게 나눴죠? 얘는 파란색. 긴 건 뭐다? 긴 건 코사인이다. 짧은 건 뭐다? 짧은 건 사인이다. 그리고 이걸 보통은 빗면 성분이랑 이 빗면에 대해서 수직인 성분을 많이 나누는데, 이 구심력 문제에서는 구심방향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아래로는 이제 평형이 되는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선 아예 이제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막 이렇게 XY 잡으면은 둘 다 구심 가속도가 있게 돼요. 이렇게 잡으면은 구심력이 있게 돼요. 어렵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구심력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빗면은 이렇게 돼 있어도 빗면을 따라서 잡지 마세요. 이 문제만 좀 그렇습니다. 가속도가 이렇게 이 평평한 경우에 물체의 가속도가 지금 이쪽으로 가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은 이제 없애주시고, 두 개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마찰력인데, 마찰력 방향 어떻다고요? 중요합니다. 마찰력 방향 두 개 중에 하나죠. 이쪽 올라가는 방향이냐, 이쪽 구심방향 방향이냐. 뭐라고요? 구심방향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 물리적으로 해줘야 되지 뭐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눈다? 얘를 그림이 되게, 이쪽이랑 구심방향 성분이랑 이 y y축 이성분으로 나누면 짧은 게 뭐라고요? 짧은 게 어떤 정지마찰력에 뭐라고요? 이 크기가 정지마찰력입니다. 정지마찰력에 짧은 게 사인이라고 그랬죠. 각도 잴 필요도 없습니다. 긴 거 뭐라고요? 긴 거 fs 코사인입니다. 그러면은 R자임이 다, 이거 지우고, 네, R자임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했듯이 자, 분자에 먼저 구심력식을 세우는 게 좀 더 아까 좋았으니까 똑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R이라 생각하시고, R 방향의 모든 힘 뭘까요? FS는 정지마찰력의 크기입니다. FS 코사인 더하기 N 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고요? 얘가 구심의 역할을 합니다. 또는 F는 MA에 의해서, 네, MA R인데, 네, 구심 방향의 가속도 항상 뭐라고요? R분의 V제곱이라고요. 지금 여기서 대문자 R이죠. 대문자 소문자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감점을 하려나? 대문자 소문자를 틀리면?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힘의 표형 씁시다. 힘의 표형식 바로 씁시다. 어떻게 적으면 되겠어요? mg를 이 우편에 적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바로 한 번에 써 바로 일단 적고, 그러니까 위의 방향 힘이 n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이거 뭐랑 같다고요? fs 사인 세타인데 얘 바로 이항하면서 적읍시다. 네, 바로 이항하면서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한 번에 제가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fs 사인 세타가 이제 힘의 평행에서 mg, 이해 가시죠? 지금 이쪽 방향으로 연직 방향에 힘의 평행 쓴 겁니다. 얘는 좀 옆으로 조금씩 숙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묻고 있는 게 뭐라고요? Find the maximum speed죠. 최대 속도일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최대 속도일 때 이 식을 보고 막 분석하지 마시고 그냥 알고 있잖아요. 대충 감각으로 그냥 그거 쓰셔도 감점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FS가 FS max가 될 때, 정지마찰력이 최대 정지마찰력이 될 때 이다. 네, 이렇게 그냥 한 문장 쓰시고, 그럼 FS가 뭐가 되겠어요? 최대 정지마찰력 공식 알죠? 정지마찰 개수 곱하기 수직간격 n이잖아요. 그래서 밑에다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FS만 FS max로 바꾸면 됩니다. 이걸 지우고, 이 부분 지우고, 이 부분 지우고. 그래서 정지마찰 개수 곱하기 수직간격, 얘는 뭐라고요? 정지마찰 개수 곱하기 수직간격. 그때 V가 뭐라고요? 맥스 이렇게 된다고요. 맥스 값으로. 네, 식이 됐고, 어떻게 하면 좀 되겠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기가 막혀.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돼요? 수직강력. 기가 막히게 날라네. M 이렇게. 기가 막히네.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한번 풀어보면. 네, 문제는 한 번도 풀어보지 않으면은 개고생하는 거죠. 네. 밑에 거만, 옆에 거 이거만 다시 보면 어떻게 돼요? R지분의 V제곱 Vmax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암산으로 바로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양변에 곱하면서 루트 씌우면 됩니다. Vmax는 답은 어떻게 된다? 루트 있고 RG 있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S 있습니다. 잘 보세요. 뮤S 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검산하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뭐 굳이 탄젠트를 안 바꿔도 되고요. 괜히 바꾸다 또 실수할까봐 이대로 냅두면 되고요. 검산하는 방법은 문제 푼 다음에 이게 커야 되잖아요. 어쨌든 네, 커야 되잖아요. 근데 막 이게 최저 속력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각도가 크면은 가만히 있으면 이 차가 가만히 있을 때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막 최저 속력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부호가 막 바뀌는데, 이 부호 있죠, 이 부호 마이너스죠. 이게 다 플러스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니까 상당히 커지죠. 네, 그렇게 돼야 됨을 알 수 있겠죠. 이게 맥스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검산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시 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분모에 마이너스가 들어있고 분자에 플러스가 들어있다. 그럼 여러분들 계산 잘못한 거니까 위에 거 다시 보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US가 어디서 빠져먹었죠?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어디 갔죠, 이거? 이게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답을 딱 보면 오히려 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은 이상 크게 의미 없는데, 항상 좀 재밌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코사인에 붙은 게 또 사인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재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 답은 네, 이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스피드 물어봤죠? 벨로시티 아니니까 크기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2번은 제가 작년 스타일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제보다 오히려 더 작년 스타일 비슷하고요. 문제도 어제보다 더 난이도가 낮습니다. 이대로 혹시 나오면 어떡하지? 네.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인 50도 0.8 있잖아요. 네, 이거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여기서 헤맬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잘 풀려요. 그래서 좌표를 이쪽을 플러스 x, 이쪽을 플러스 y로 잡아주시고요. 그랬을 때 이 P점으로 이제 물체가 가는데 이 P점에서 좌표 어떻게 돼요? x, y는 뭐가 된다? r, r이 됩니다. x도 r, y도 r. 왜냐면 이게 4분원이에요. 4분원. 그래서 이 쿼드런트가 이제 4분원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의 그 4분의 그 90도인 그 부분 말하는 겁니다. 이제 2번을 사용해 주세요. 등가속도 공식. 그럼 어떻게 된다? x는 처음 위치는 0이었죠. x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0이고 처음 v0는 일단 x 성분의 v0y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없으니까 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만 있으니까 이게 다네요. 그래서 이게 다고 그 다음에 이게 근데 뭐다? 근데 이제 그림에서 r이랑 같더라. y는 뭐다? y는 처음 위치 0이었고 v0y 뭔지 모르지만 일단 써놓고 t 그리고 가속도가 뭐다? a는 윗방향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a는 마이너스 g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이게 또 뭐라고요? 기하학적으로 r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r이 되더라. 그래서 둘이 갖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갖다 놓으면 t가 약분이 될 거예요. 일단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작년 스타일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지금 만든 문제고요. 이렇게 t 없어지죠. t 없어지고 g에 바로 10을 넣어볼까요? 여기 g가 10이니까 이제 5가 되고요. 이쪽 2항을 하면은 5는 뭐다? 5t는 v0 마이너스 x방향 초기 속도. 초기 속도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사인 53도 저거 그려주시면 됩니다. 사인 53도가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0.8이라고 하니까 사인이 뭐예요?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그래서 10분의 8인데 10분의 8이 5분의 4랑 같죠. 네. 근데 이거 뭐랑 닮았어요? 직각일다. 요새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근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 만들 때 직각을 어떻게 만들까? 줄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3대 4대 5가 되면은 직각이 되게끔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이 이제 아시죠? 3제곱 더하기 4제곱 하면 5제곱. 아니면 이런 값 아니면 직접 이제 5제곱 마이너스 4제곱 이런 식으로 루트 씌워서 계산하셔야 돼요. 루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교수님 스타일이 워낙 숫자 간단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네. 정말 이거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내일? 어쨌든 뭐야, 얼마 던졌어 이제. 실제 백도 속도이 뭐야 이거. 어딨어 25. 제가 문제 만들고도 5만 곱하면 되네. 그럼 뭐야 이거. 4 곱하기 5 하면 20이고 3 곱하기 5 하면 15 됐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아시겠죠? 이제 헷갈리니까 밑에 건 지웁시다. 5대 4대. 그래서 이게 v0x가 15m/s고 이게 뭐다? v0y. 25는 중요하나요? 25는 안 중요하니까 이게 또 삭제.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된다? v0y 20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처음에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숫자 넣다 보니까 막 야구공 던지는 속도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빼기 이제 이건 15 5네요. 그래서 뭐다? t는 1이다. 1이라면 안 되고 뭐다? 1초다. 초까지 쓰셔야 됩니다. 1초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4분원의 반지름 r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돼요? y로 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 그대로 씁시다. x로 하라 그랬죠. v0x 뭐예요? 여기서 15다. 몇 초야? 1초다. r은 뭐다? 15m다. 그래서 15m가 답이 되겠습니다. B 됐고, C, 그러니까 P 도달했을 때 속력을 구하라. 속력 어떻게 되겠어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속도는 아는데 속력 어떻게 하는데,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쓰셔가지고 XY 성분의 속도를 먼저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속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X방향 속도 어떻게 된다? V0x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얘는 가속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 없으니까 X방향으로는 15네. 15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V0y
VY. 자, 도달했을 때 VY 어떻게 된다? V0Y 더하기 AT인데, A가 마이너스 10이거든요. 마이너스 10T가 됩니다. 마이너스 10T. 1초잖아, 1초. 다시 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 V0Y가 근데 위에서 20이라 그랬죠? 그래서 20 빼기 10이네. 네, 10이 되겠죠? 1초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V0, 이게 좀 더 크고, 이게 좀 더 작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벡터적으로 더해 주셔야 됩니다. 벡터의 크기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10, 아니 이게 10, 이게 15. 그럼 구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길이가 답인데 뭐가 된다? 15제곱 더하기 10제곱의 루트 씌우면 되니까 225 더하기 100의 루트 씌우니까 루트 325가 답이 됩니다. 루트 325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당연히 뭐다? 미터 퍼 세크를 꼭 붙여 주셔야지 감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굳이 분모에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5, 6, 30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 5루트 15인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루트 325 깔끔하잖아요. 충분히 더 깔끔합니다. 5루트 15보다 제가 볼 때는 루트 325 그대로 이거 괜히 이거 하다가 틀리면은 다 틀리는 거야. 네, 여러분 산수를 잘하면 상관없는데 저같이 산수에 약하면은 루트 325 그냥 냅두세요.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까지 하고요. 3번 문제 풀겠습니다. 보시면은 프릭션레스잖아요. 마찰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마찰 없고 외부력, 사람이 힘을 가하지 않으면은 운동량이 항상 보존되겠네.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A번 보시면은 스프링이 최대로 압축됐을 때 블록 B의 속도는 얼마인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1번 이 A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최대 압축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좀 물리적으로 이것도 아까 정지마찰 그 개수처럼 이것도 좀 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딱 여기 닿겠죠? 움직이면서 A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압축이 되는데 문제는 압축될 때 B도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보다 B의 속도보다 A가 더 빠르면 압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최대 압축됐을 때 어때요? 최대 압축됐을 때 속도 어때요? 같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압축이 이제 서서히 풀려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경우에는 이때는 B가 더 빠르겠죠. 물론 이 문제는 되튕기기는 한데 일단은 뭐 질량 말 안 하고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같은 속도 이제 유지하면서 멀어지는 겁니다. 등 속도로 서로 더 멀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이때가 가장 압축됐을 때 둘 다 속도가 같다는 게 느낌이 오나요? 느낌이 잘 안 오면은 이 위에 철수를 올리시면 돼요. 철수가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B는 안 움직이잖아요. 가장 압축됐을 때 뭐예요? A가 돌아가기 직전이죠. 최대한 압축돼서 돌아가기 직전. 이 사람이 봤을 때 그때가 뭐예요? 돌아가기 직전 어때요? 자기에 대해서 정지해 있잖아. 그 말은 뭐다? B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지면에 서서 봤을 때는 A나 B나 속도가 같을 때 그때가 가장 많이 압축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도 안 풀어보면은 시험 시간에 막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풀어본 문제가 나와야 돼요. 네. 물론 하나 정도는 뭐 좀 애매모호해서 막 그럴 수 있는데 다 막 이거 막 생각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A라는 물체만 속도 3으로 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최대 압축됐을 때 둘 다 속도가 스프링이 있는데 둘 다 V 프라임을 할까요? 둘 다 V 프라임으로 같더라. 그냥 V라고 할게요. 네. 둘 다 같더라. 네, 그게 이제 여기서 키 포인트입니다. MA, MB고 MA는 100g이죠. 100g. 자, 100g을 했습니다. 1kg 하니까 이게 너무 숫자 계산이 너무 힘들어서 0.1, 0.1, 얘는 0.2입니다. 그래서 SI 단위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스프링 컨스턴트는 SI 단위에서 지금 60입니다. 네, 계산 쉽게 하려고 좀 작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쓰시면 됩니다. 뭐다? 처음에 물체가 갈 때 상황이랑 용수철이 최대한 압축됐을 때. 용수철이 어차피 내부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동량 보존됩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식 쓰시면요. MA V0가 어떻게 된다? MA 더하기 MB의 전체. 운동량 보존되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묶어 있는 것보다 블록 B의 속도를 구하려는데 물론 이때 A도 같습니다.
네. 블록 B의 속도 어떻게 된다? MA 플러스 MB분의 MA V0고 얘는 0.1 더하기 0.2 0.1 V0는 3이라고 했네요.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0.3분의 0.1이니까 1이 되네요. 1. 답은 1m/s 라고 쓰셔도 보통 맞다 해줄 것 같은데 벨로시티가 나왔잖아요. 조금 의심이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오른쪽 방향이라고 표시해 줍시다. 문제에 어디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플러스라고 이 플러스가 오른쪽 방향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쉼표를 하시고 오른쪽 방향 이렇게 왜냐하면 속도는 방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와 속도 둘 다 쓰셔야 됩니다. 당연히 단위도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숫자, 단위, 방향 다 쓰셔야 됩니다. 이 벡터량 속도로 물어보시면은 속도로 물어보면 다음 B 보겠습니다. Find the maximum compress. 이게 쉬운 게 A가 어려워요. A가 점수 배점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A가 어렵고 B는 A만 풀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용수철은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있죠. 포텐셜 에너지 뭐 가지고 있어요?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제곱. x는 뭐예요? 압축된 길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이 역학적 에너지와 나중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식을 놓으면 되고 나중에도 물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색깔을 바꿔볼까요?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었습니다. 2분의 ma v0 나중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된다? 2분의 1 물체가 이때 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 말하는 거니까 이 순간에 어때요? 속도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동 에너지고 뭐다? 또 용수철이 압축됐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또 저장됐습니다. 2분의 1 kx제곱. 그래서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최대한 숫자를 제가 이거 열심히 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 얘는 0.1 처음 속도 3, 3은 9. 자 이렇게 안 헷갈리려나 이렇게 쓰면 자 2분의 1 바로 0.3 적고요. V1이니까 안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K 뭐예요? 60 X제곱이 답이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없어집니다.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0.9 빼기 0.3 하니까 0.6은 60 X제곱. 네. 깔끔하죠? 어떻게 된다? X제곱은 10분의 0.1이니까 뭐예요? 0.01이니까 뭐예요? 루트 씌우면은 아 귀찮네. 답이 0.1m가 됩니다. 그래서 B번의 답은 0.1m만큼 압축됐습니다. 숫자 쉽게 하려고 이거 문제 만드는 것보다 숫자 쉽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막 1m 압축되면 안 되잖아.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나마 지금 10cm 압축된 겁니다. 10cm. 시험 봐요. 원래 AB로 보통 문제가 끝날 수 있는데 지금 중간고사 대비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아마 교수님이 낸다면 AB에서 끝낼 겁니다. 이거 뭐 15점,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낼 것 같은데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Find velocity. 이것도 속도 구하는 겁니다. 방향 적어주셔야 되고 블록 A가 충돌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압축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펼쳐지잖아요. 그 다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식 쓰면 되죠.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고 공식 기억하고 있나요? 얘 정지해 있었고 이게 A고 둘 다 움직이잖아요. VA 프라임, VB 프라임 충돌 후에 VA 프라임 어떻게 된다? M1 더하기 M2 이게 1, 2, 1, 2 물체입니다. M1 빼기 M2 VA V 프라임 뭐라고요? M1 더하기 M2 M1 VA 여기 2가 붙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이거 여기 나머지 똑같은데 이게 다르죠. 얘는 되튕길 수 있으니까 얘는 힘을 충돌할 때 일로 받잖아요. 2는 항상 이쪽으로 받는데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음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질량이 작은 애와 가지고 충돌하면 질량이 작은 애는 항상 되튕기게 돼요. 이 M2가 질량이 더 크면은 이제 음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애울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암기를 추천하고, 근데 교수님 스타일이 좀 암기해서 쓰는 걸 낼 것 같지는 않은데, 글쎄요. 이걸 뭐 혹시라도 뭐 운동량 보존 법칙 써라, 운동 그 에너지 보존 법칙 써라, 뭐 이렇게 해서 풀게 하시려나? 그래서 혹시라도 공식을 까먹으면요, 반발계수식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쓰면 된다? VB 충돌 후에는 어때요? 이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VB 프라임 VA. 그 충돌 전에는 어때요? VA밖에 없었잖아. 그냥 VA. 여기가 V0 제로인데 얘가 뭐라고 해요? 반발계수식 1. 반발계수 1. 탄성 충돌에서 1차원의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식이에요.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운동량 보존 법칙식 있잖아요. 결합해서 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괜히 헷갈려가지고 이거 음수일 것 같아서 뭐 하지 마시고, 다 양수 음수 포함돼서 지금 다 노테이션이 그렇게 적혀 있는 거니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림 그릴 때는 둘 다 이쪽으로 그리시고, 이쪽이 더 빠른 애에서 큰 거 빼기 작은 거에서 이렇게 큰 거 빼기 B가 더 이쪽으로 빨리 가니까 충돌 후에 이거 빼기 이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건 초기 속도. 네. 이제 이거랑 그거 운동량 보존법칙 써가지고 혹시라도 공식 까먹으면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어쩌면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식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랑 운동량 보존 법칙이랑 결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이 막 나중에 막 이렇게 충돌 후에는 속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르잖아요. 2분의 1 MB의 제곱. 질량이 다르면 조금, 질량이 달라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구나.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운동량 보존 법칙이랑 결합하면 이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편법 같은 애라서 반발계수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옵니다. 참고로 일반 물리학 책에 반발계수 얘기가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 문제 출제되면 C는 출제 안 되는데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답을 말해야지. 답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공식 쓰면은 괜히 지웠네. MA 더하기 MB. 얘는 대칭이겠죠? MA 빼기 MB. 저는 애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V0라는 얘기였잖아요. 어떻게 된다? 0.1 더하기 0.2. 0.1 빼기 0.2. 그리고 처음 속도 3이었다. 답은 어떻게 된다? 0.3분의 마이너스 0.1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m/s가 답이 됩니다. 이제 이쪽이 플러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 물론 푸실 때 이쪽을 플러스를 하시면 이것도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좀 더 꼼꼼하게 하려면은 1m/s 쉼표하고 왼쪽 방향 이렇게 쓰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 작년 문제랑 제가 비슷하게 만들어 봤는데 조금 어렵게, 작년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람이 일을 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 0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 똑같이 일단은 가속도를 먼저 구해라. 뉴턴의 이 법칙을 사용해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이 어떤 힘을 주냐면은 이렇게 호라이전털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4mg라는 상수 힘을 계속 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림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려주실 때 각도를 어떻게 하라? 작게 해주라. 작게 해주고, 사람이 어떤 힘을 줘요? 이렇게 이쪽 방향 힘을 주는데 항상 가속도 방향으로 여기를 플러스 x, 이쪽을 빗면에 수직인 걸 플러스 y, 빗면을 플러스 x로 잡습니다. 이 힘은 이제 분해할 수 있겠죠. 힘을 이 x로 그리고 y로 분해하면은 짧은 거랑 긴 게 나오면, 짧은 게 뭐라고 항상 사인이라고요. 각도 0 되면 0대 될 거 아니에요. 네, 사인 0이 0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서 4mg, 짧은 건 항상 사인이 되더라. 긴 건 항상 뭐다? 긴 건 코사인이 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힘은 또 지워주시고 분해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 적었고요. 그 다음에 중력 적읍시다. 중력 어떻게 돼요? 중력 항상 빗면 성분 사인이라는 거 암기하고 계시죠? 암기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빗면에 수직인 성분 뭐다? 이 성분은 코사인. 이건 암기해서 쓴 겁니다. 세타를 항상 이렇게 잡아서 그래요. 여기로 잡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얍삽하게 왜 내겠어요? 이렇게 얍삽하게 나오면 사인 코사인 바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이 수직강력이 있습니다. 수직강력이 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받치는 힘, 수직으로 받치는 힘이 이쪽으로 수직강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찰 계수가 있으니까 마찰력은 항상 어떻다? 운동 반대 방향으로, 면에 대해서 평행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색깔이 다른 게 보라색이 남아 있네요. 보라색,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 FK, 키네틱 프릭션이 있는데 얘는 μK 곱하기 수직강력 N이랑 같습니다. 공식입니다. 마찰력 공식. 운동마찰계수 곱하기 수직강력이다. 수직강력 뭐랑 같아요? 수직강력. 물체는 Y축으로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X축으로만 가기 때문에 Y축 가속도 없으니까 얘랑 얘 더한 거랑 같네요. 얘를 이제 밑에다 적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겠습니다. 그래서 수직강력 뭐다? mg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4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수직강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이법칙으로 이제 F는 MA. 근데 A는 N분의 F로 해봅시다. A는 X방향에 A는 N분의 X방향의 힘 모두 더해라. 이거. 그럼 이제 N분의 1이 되고, 나머지는 뭐 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힘이랑 얘는 플러스, 이 힘은 마이너스, 그리고 이 힘도 마이너스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써볼까요? 자, 4mg 코사인 세타가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서 mg 사인 세타가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또 마이너스 붙여주셔서 μk n이 있는데 n이 또 뭐라고요? 여기서 이거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mg 4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게 그 1번의 답이 됩니다. 이 지금 쓴 게. 그리고 m은 약분됩니다. m 약분 이렇게까지 하셔서 밑에 한 번 더 써야겠네. m 약분한 거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답이 되고요. b는 우리 작년이랑 비슷하게 등가속도 공식 사용해 가지고 이 블럭이 d만큼 이동했을 때 이때 이 꼭대기에서 이제 속력 묻는 겁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은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이다. 변이가 뭐예요? 처음을 이쪽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변이는 점점 이제 플러스 될 수밖에 없죠. d 쓰면 돼, d. 그래서 델타 x가 d죠. 그리고 처음 속도 0이었죠. 처음 속도 0이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ls 주어졌고요. 정답 뭐다? 루트 2ad가 정답이죠. 루트 2ad. 그래서 정답이 뭐다? 루트 2ad. 꼭 써야 돼, 이걸? 꼭 써야 되나? 2d 적고요. 그 다음 이거 적으면 됩니다. 4mg, 4g. g를 묶어낼 수 있구나, 또. g 다 똑같죠? 그래서, 다시. 자, 2dg. 2gd라 합시다, 2gd. 2gd 하고, 이제 다 묶어내야 되지. 묶어내고, g는 이제 다 빼고,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μk. g 뺐으니까, g는 빼고, 4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쓴 게 나중 속도였고요. 그 다음에 C. 얘는 그 사람이 한 일이 에너지의 보존과 같다.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B가 A, B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답이 이거랑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푼 거랑.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일 뭐예요? 사람이 한 일은 에너지 보존과 같은데, 에너지 보존이 뭐예요? 키네틱 에너지 변화 더하기, 그러니까 에너지 변화, 포텐셜 에너지 변화 더하기 열 에너지 발생한 거죠. 열 에너지 발생 뭐라고요? 마찰력이 한 일에 절대값 붙이시면 됩니다. 마찰력 항상 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FKD가 돼요, 결국. 왜냐면 마찰력이 한 일 항상 마이너스 FKD 있잖아요. F 항상 양으로 이제 잡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마찰력이 한 일 뭐가 된다? 열 에너지로 들어가는데, 그게
마찰력의 한일에 절대값 붙이는 게 이거고, 그게 결국 열에너지 발생한 거랑 같다.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이거랑 이렇게 힘을 분해하면은 여기는 뭐 기니까 코사인 되는 거죠. 4mg 코사인 세타. 이게 뭐라고요? 이건 D만큼 일을 하는데 얘는 수직이거든요. 얘는 4mg 사인 세타 이 성분은. 수직인 건 항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변이랑 수직인 것은 일을 하지 않아요. 흰 공식에서 벡터로 쓰시면 흰 곱하기 뭐예요? 변이할 때 내적하거든요. 이 사이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시면 사이각이 또 세타예요. 보시면은 네. 이 변이랑 이 힘 방향이랑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변이 방향의 힘 성분 곱하기 거리 이동 거리 d 하면은 사람이 한 일이 됩니다. 4mg 코사인 곱하기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mg d라고 하고 코사인 세타가 사람이 한 일. 삐용삐용 난리 났네 밖에서. 자, 그래서 이게 운동에너지 변화 어때요? 처음에 운동에너지 0이었습니다. 보시면 엘라스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나중 거 빼기 0이지. 그러니까 나중 거만 적으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운동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뭐예요? 처음에 0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가 mgh. 이제 h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한 h죠. h는 d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되네요. 맞죠? 이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높이 h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d 사인 세타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열에너지 뭐라고요? fkd. 근데 fk가 뭐예요? μkn이죠. 그래서 d까지 여기 붙여주고 수직항력만 써주면 되겠네요. 수직항력 뭐예요?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g를 또 묶어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식 썼고요. 이식 쓴 게 지금 밑에 식이에요. 썼고 지금 해야 될 건 뭐다? 해야 될 건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m이 다 약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팁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답이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한번 쓱 보고 얘를 밑에다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안 보고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다 1로 이항하면서 이항하고 v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나중에 씌우겠습니다. 2 곱하기 gd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 적으면 뭐 돼? gd 빼고 적으면은 4 코사인 세타. 얘 이항해야 되죠, 일로. 이항하면서 gd 빼고 적으면 뭐예요?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겠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 뭐예요, 얘? gd 빼고 일로 μk입니다. 일로 이항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붙겠죠. 마이너스 μk. gd는 적었으니까 빼놓고 4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다행히 계산이 잘 맞았네요. 네, 혹시 뭐 실수했나 했는데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답이 되고 아까 뉴턴 역학으로 풀었던 그러니까 뉴턴 역학? 뉴턴이 이 법칙으로부터 풀었던 거랑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푼 거랑 결과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게까지 나올까 할 수 있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게 문제에서 자체적으로 이 방향이랑 가속도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정지 상태에서 힘을 줬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으로 가속하는 걸 다 줬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복잡한 거지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물론 이제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 좀 좋은 점은 이렇게 힘 많은 경우에 연습을 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1번 문제랑 이 4번 문제가 지금 힘 방향 그리고 1번 문제도 좌표축이 이렇게 됐잖아요. 얘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빗면 방향인데 그러니까 두 문제 둘 다 하면은 거의 모든 문제에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